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들어가 탄지로가 된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예전부터 항상 댓글에 종타쿠님이 귀칼 세계에 들어가주라는 댓글들이 달렸는데 제 자신이 현재 이 몸을 가지고 귀칼 세계에 들어가는 걸 표현하는 건 쉽지 않기에 하지 않았는데 귀칼 속 캐릭터가 되어 그 안에서 활약을 해본다면 충분히 재밌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해 돼가는 매끄러운 시대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의 오덕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한 오타쿠는 오늘도 평화롭게 집에 박혀서 가상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있었죠. 그런 중 영상에 달린 여러 비난성 댓글들을 보고 어휴, 유튜버로 사는 것도 참 쉽지가 않구나, 이럴 바에는 만화 속 주인공으로 살아가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종타쿠는 어지러운 머리를 정리하려 낮잠을 청했고 스르르 어떤 곳으로 빨려가는 기분이 들었죠. 그때 누군가가 오빠 어서 일어나, 자꾸 낮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해 라고 했고 눈을 뜬 종타쿠의 앞에는 낯익은 얼굴과 낯익은 풍경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타쿠의 앞에는 네유코가 있었고 네유코는 빨리 마을에다가 숯을 팔고 오라며 닥달했죠. 종타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고 자신의 옷차림이나 상황들을 보니 자신이 귀멸의 칼날 속에 있는 탄지로가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탄지로가 된 종타쿠는 씩 웃으며 와, 내가 하다하다 귀칼 영상만 만들려 보니까 꿈에서조차 이렇게 탄지로가 되어버리네, 대박 지리네 라고 생각했고 꿈에서 깨기 전까지 이곳의 풍경을 좀 즐기면서 네즈코와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탄지로는 그전 네즈코가 눈앞에 있는 것에 신기하기만 했고 마치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네즈코는 오빠 오늘 너무 이상하다며 빨리 마을에 숯을 팔고 와야 그 다음날 먹을 음식을 사올 수 있다고 했죠. 탄지로는 무거운 숯을 지고 마을에 내려가기 귀찮았고 오늘 마시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동생 타게오가 그렇다면 형 대신 자신이 가겠다고 했고 맨날 탄지로이 고생했으니 이번에는 자신이 거들고 싶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 훌륭하다며 엄지를 슥 치켜세웠고 타게오는 탄지로의 숯을 메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자신의 집을 구경하며 이야, 실제로 보니까 되게 낡고 허름한 집이었네 라며 감상에 젖었죠. 그렇게 시간은 금세 흘러갔고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렸다는 걸 안 탄지로 아, 겨울이고 산 중턱이라 해가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제서야 뭔가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다음 전기는 무잔이 이 집으로 찾아오는 거 아니었나? 라는 게 생각났고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허둥지둥대고 있었죠. 그때 순간 소름이 끼치며 어떤 기이가 느껴졌고 그곳을 보니 태초의 열기 무잔이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아, X됐다 라고 하며 주변에 있는 도끼를 들었고 헤어홉을 써보려고 했지만 전혀 그런 건 나오지가 않았죠. 아씨, 애초에 헤어홉이라는 걸 머리로만 알기만 했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모르구나 라고 하며 무장에게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느새 무장이 다가와 손톱으로 탄지로의 복부를 찔러버렸습니다. 종타쿠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는데 네이코가 오빠 악몽 꿨어? 여기서 낮잠 자고 있으면 어떡해, 어서 숯을 팔고 와야지 라고 했죠. 종타쿠는 왜 꿈에서 깨지 않은 거지? 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여전히 탄지로의 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장면으로 되돌아왔다는 걸 깨달았죠. 종타쿠는 일본인이 덕후였기에 지금 이 상황은 죽으면 다시 리셋되어 어떤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사망행위라는 것을 알았고 왜 난데없이 귀칼 세간에 리제로부터 시작하는 이세계 생활 설정이 잡혀있는 거냐며 당황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꿈에서 깨어나려면 아무래도 모든 임무를 다 끝내야 하는 건가 싶었고 오늘 해가 지면 무장이 나타나 가족들을 전부 죽이고 네이코를 혈기로 만들 테니 네이코가 혈기되지 않는다면 탄지로의 삶은 평온해질 거라고 생각해 일단 가족 모두를 피신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탄지로는 다짜고짜 집으로 뛰어들어가 엄마와 동생들에게 어서 여기서 도망을 쳐야 한다고 소리쳤는데 탄지로의 가족들은 뜬금없는 소리에 왜 우리가 도망을 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에 탄지로는 곧 해가 지면 태초혈기 무장이 나타나 우리들을 죽일 거라고 했고 네이코는 아무래도 오빠가 방금 낮잠을 자더니 악몽을 꿔서 그런가 보다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라고 했죠. 탄지로는 내 말을 제발 믿어달라며 억지로 가족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 나와봤자 추운데 갈 곳도 없지 않느냐며 혈기라는 게 정말로 찾아온다면
자신이 겁을 줘서 쫓아버리겠다며 동생들이 까불어댔습니다. 탄지로는 답답해 미친 상황. 그렇게 가족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어느새 날이 저물게 되었고 밖에서는 무장의 기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새 무장의 촉수가 탄지로의 지문을 뚫고 들어와 탄지로의 복부를 찔러버렸고 탄지로는 충격 먹은 가족들에게 야 이 바보들아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다시 눈을 뜨게 된 탄지로. 아까와 똑같이 네이코가 일어나라며 깨웠고 탄지로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는 무장의 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사실상 아무런 힘도 없고 가족들을 설득해 무장에게서 벗어난다고 해도 탄지로의 해협 없이는 귀할대가 혈기에게서 승리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이대로 무장에 의해 네이코가 혈기되는 원작대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탄지로는 아랫마을에 내려간 뒤 앞으로의 전개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다음날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고 아침이 되자마자 그대로 자신의 집으로 뛰어갔죠. 다행히도 탄지로의 몸속에 있는 본체는 종타쿠였지만 탄지로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과 신체 능력 덕분에 평소보다 쉽게 움직일 수 있었고 집도 잘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가족들의 시체를 보고 구역질이 났는데 아무래도 실제로 이렇게 시체들과 마주치다 보니 아무리 만화 속 세계라고 해도 적응이 되지 않았죠. 일단 네이코를 얻고 귀할대 수주 기우와 마주치는 전개를 위해 산 아래를 향해 뛰어갔고 네이코는 혈기가 깨어나 탄지로를 공격했습니다. 탄지로는 이거 제대로 제압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네이코를 힘으로 막아내고 있었고 마침내 기우가 등장했죠. 탄지로는 기우를 보자마자 와씨 실제로 보니까 개존잘이네 개멋있어 기붕이 라고 팬심이 발휘가 되었지만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네이코를 잃게 되기에 기우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귀할대 토미오카 기우죠? 혈기를 퇴치해야 하니 당장 이 아이를 베고 싶으시겠지만 제발 잠시만 해치지 말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기우는 처음 본 아이가 자신의 이름과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에 더욱 수상하게 여겼고 넌 뭐하는 녀석이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이 아이는 인간을 공개하지 않는 특이한 혈기이니까 잠시만 지켜봐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기우는 가만히 상황을 지켜봤고 탄지로는 후훗 이러면 기우랑 싸우지 않고도 네이코를 살릴 수 있지 라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네이코가 탄지로의 목을 물어뜯었고 탄지로는 네즈코? 왜 나를? 라며 의식이 흐려졌고 기우가 물회호흡을 하며 달려오는 걸 마지막으로 의식이 끊겼습니다. 다시 깨어난 탄지로 어째서 네지코가 나를 물어버린 거지? 라고 당황했고 원작을 다시 생각해보니 탄지로가 기우를 막으려다가 기우에게 당해 기절하고 그 모습을 본 네지코가 탄지로를 지키려고 해서 기우가 그 모습을 이례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라는 걸 깨달았죠. 자신이 기우에게 당하는 그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탄지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기우와 만났을 때 기우에게 덤벼들며 당신이 나를 때려눕힌다면 저 아이가 나를 지켜주려고 할 것이라며 혈기는 인간을 공격하려만 하지 지키려고 하지 않으니 부디 저 아이가 나를 지키려는 행동을 취한다면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대나무 잎마개로 입을 막아주라고 했죠. 기우는 그게 뭔 소린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정말로 탄지로를 한바탕 날려버리자 네유코가 탄지로를 지키는 행동을 취했고 그걸 신기하게 여긴 기우는 탄지로가 준 대나무 잎마개로 네유코의 입을 틀어막으며 기절시켰습니다. 그 이후 깨어난 탄지로는 나를 우로코다키 사콘지 무례옥 교육자에게 데려가달라고 했고 자신은 부자의 냄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귀할대 검사가 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기우는 어떻게 스승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부자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예사롭지 않은 손이라는 것에 그를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보내줬습니다. 탄지로는 이 정도면 꽤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2년 동안의 체력 훈련과 검술 훈련이었죠. 탄지로서 종타쿠는 그 2년의 훈련을 마치 군대에 다시 들어간 느낌으로 처절하게 버텨냈고 내가 여기서 지금 왜 개고생을 하는 거냐며 이 꿈은 도대체 언제 깨는 거냐며 밤마다 징징댔습니다. 그러다가 슬슬 사콘지는 전집종호흡을 알려줄 때가 되었다며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도무지 아무리 해봐도 물회호흡이 나오지가 않았죠. 탄지로는 어차피 지금 물회호흡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싶었고 히노카미 카구라의 기억을 떠올려 바로 해호흡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히노카미 카구라가 떠오르지 않았고 루이와 싸울 때가 돼서야 생각이 나려나 싶어 포기를 했죠. 일단 귀할대 선배 시험에 가려면 사콘지가 커다란 바위를 베어내야 한다고 했고 탄지로는 아무리 그 바위를 베어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비토가 나와 호흡의 검술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옆에 마코무도 빼꼼 나와 지쳐있는 탄지로를 위로해줬습니다. 탄지로는 와 얘네를 만나다니 진짜 신기하네 라는 생각을 했고 사비토와 함께 수련하며 서서히 실력을 쌓아갔죠.
그러다가 사비토는 마지막으로 진검으로 대련하자고 제안을 했고, 탄지로는 이게 사비토 마코모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에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너네 사실 유령이지? 사비토와 마코모는 허걱하면서 당황했고, 탄지로는 너네가 귀할대 선별 시험에서 손혈귀에게 죽임을 당한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수련시킨 것도 알고 있지. 그런데 나에게만 복수를 맡겨두는 건 너무 원통하지 않아? 나와 함께 귀할대 선별시험에 같이 참여하자. 그곳에서 함께 힘을 모아 선별시험에 통과하는 거야 라고 그들을 설득했죠. 사비토와 마코모는 자신들을 그렇게까지 생각해주는 탄지로에게 감동을 받았고, 확실히 자신들은 귀할대원이 되지 못하고 죽었으니 탄지로를 도와 귀할대 선별시험을 합격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원한을 진정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탄지로는 아싸 게이드, 얘네가 있으면 귀할대 선별시험에서 죽지 않을 확률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귀할대 선별시험에 참가하게 되었고, 혈기들이 접근해오는 걸 사비토와 마코모가 전부 알려주며 보다 손쉽게 시험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주치게 된 소녀혈기. 생각보다 엄청나게 징그러운 모습에 놀랐고, 소녀혈기의 무지막지한 공격에 당하며 허둥대다가 이마에 상처가 생겨 말았죠. 탄지로는 방심했다. 소녀혈기가 너무 못생겼어 라고 겨우 몸을 익혔는데, 소녀혈기는 탄지로의 모습을 보며 뭔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탄지로의 양옆에는 마코모와 사비토의 영혼이 있었고, 그들은 드디어 그날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되었다며 물의 호흡을 시연했죠. 실제로는 탄지로 혼자 물의 호흡을 시연한 것이었지만 사비토와 마코모의 강한 원념이 소녀혈기에게는 강한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그들과 함께 뛰어들어 공격했고, 모두와 함께 힘을 모아 쏟아내는 물의 호흡 검술로 소녀혈기의 목을 베어내버렸죠. 사비토와 마코모는 네 덕분에 우리의 한을 풀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너는 꼭 정말 훌륭한 기살병이 될 거라며 저승에서 쭉 응원하겠다고 하며 몸이 투명해지더니 사라져갔습니다. 그 탄지로는 얘네들이랑 3인팟으로 쭉 싸우고 싶었는데 엑스트라급 퇴장은 막지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하며 인사를 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귀할대 선별시험을 무사히 통과해 귀할대원이 되었고, 최종 합격한 동기 카나오, 제이츠, 게냐에게 인사를 하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줬습니다. 그래야 게냐는 친한 척하지 말라고 인상을 썼고, 카나오는 마냥 부드러운 미소를, 제이츠는 그저 당혹스러워했죠. 탄지로는 좋아, 이제 귀할대원도 되었겠다. 앞으로의 귀칼 전개를 전부 알고 있는 나니까 무장퇴직까지 한 걸음에 달려가 보자 라고 다짐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귀살대원이 된 탄지로 속 종타쿠는 그 다음 전개를 생각해보니 아사쿠사 거리에 찾아가 무장을 만나고 타마요를 만나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아사쿠사 거리에서 무장을 만나면 무섭기도 하고 애꿎은 사람이 혈기가 되어야 하기도 하며 스사마루와 야하바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굳이 만날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싸우지 않고 풀어나가는 게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라야 일부러 무장을 멀리서 보고도 따라가 붙잡지 않고 흘려보낸 뒤 앞으로의 전개에서 꼭 필요한 타마요를 만나기 위해 아사쿠사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미 타마요와 유시로의 외형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고, 탄지로는 인간으로 위장해 있는 타마요에게 나아가 저기 타마요님이시죠? 저는 귀살대원이지만 당신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고 제 동생은 혈기가 되어버렸는데 꼭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죠. 그의 유시로는 엄청나게 경계하며 탄지로를 막아섰지만 타마요는 탄지로의 귀걸이를 쓱 보더니 관심이 생겨 그들 자신의 아지트로 데려갔습니다. 탄지로는 타마요에게 사실 자신은 이 세계에서 온 어떤 인물이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잘 알고 당신의 과거 역시 모두 알고 있다고 했고, 타마요는 의심의 눈초리로 탄지로를 바라봤죠. 그러나 탄지로는 예전 몇백 년 전 무장과 함께 다니던 당신은 요리이치라는 해외호 검사에 의해 무장의 저주를 풀 수 있었고 그의 귀걸이는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타마요는 충격을 받았고 그제서야 탄지로의 말을 믿으며 그렇게 모든 걸 알고 있는 당신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무장 퇴치를 위해 당신이 꼭 해줘야 할 일이 있다고, 자신이 12개월의 혈기대 피를 모아올 테니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린 약과 무장을 늙게 만드는 약, 그리고 재생을 늦추는 약, 무장을 상대할 때 좋을 법한 치명적인 약들을 전부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탄지로의 눈에서 어떤 확신에 찬 희망을 보았고 그의 말대로 네이코는 무장의 저주를 스스로 벗어난 최초의 혈기인 것 같으니 분명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그렇게 탄지로는 무사히 타마요와 인사를 하고 스사마루, 야바와의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슬슬 미래를 알고 있는 내 능력이 쓸모가 생기고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그 뒤 일어난 전개는 제인초와 이노스케를 만나게 되는 교가의 편이기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까 생각을 정리하며 걸어갔는데 저 멀리서 한 여자에게 결혼해달라고 징징거린 제인초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탄지로는 어우 저 징징이 초반부에 제이치 자꾸 징징거리는 것 때문에 짜증나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제이치에 다가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징징거리고 나약하게 있을 시간이 없어. 너에게 카이가쿠라는 사용이 있지? 그 녀석은 지금 혈기화되었고 너의 스승님 지구로씨는 그걸 알고 팔복자살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했죠. 그의 제이치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덜덜덜었고 탄지로는 네가 지금 정신 차려서 빨리 카이가쿠를 찾아뵈지 않으면 너의 소중한 할아버지가 죽는다는 소리라고 라고 했습니다. 제이치는 카이가쿠 사용이 그럴 리가 없다며 어디서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부정을 했지만 탄지로는 정말로 카이가쿠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냐고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했죠. 그는 번개호흡 중 일형, 병력일선만 제외한 모든 검술을 썼지만 일형만 쓸 줄 아는 너를 질투하고 미워했지 않느냐며 그런 그가 힘을 얻기 위해 혈기가 되어버린 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했죠. 제이치는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탄지로가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고 이건 아무래도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님을 깨달았고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멘붕이온 상태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설마 역효과가 나버린 건가? 이 녀석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고 벌써 해가 져버리는데? 라고 두들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뭐라? 여기에 약해 보이는 귀살대 녀석들 있잖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바라보니 스사마루와 야바가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젠장 저 녀석들과는 싸움을 피한 줄 알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만나버리는 건가? 라며 당황했죠. 스사마루는 색칠공원에 그들을 향해 투척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탄지로는 물의 호흡을 사용해 자신에게 날아오는 그 색칠공을 베어냈지만 차마 제이치까지 구할 여력이 되지 않았고 제이치 피해! 라고 소리쳤죠. 그런데 그 순간 번쩍하는 광경과 함께 공중에 있던 스사마루의 색칠공들이 전부 베어 땅으로 떨어졌고 각성한 제이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탄지로는 제이치 형 믿고 있었다고! 라고 소리쳤고 제이치는 네 말이 맞다면 할아버지 위해서라도 내가 움츠러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겠지? 라고 했고 번개업체 일형 병력일섬 순식간에 스사마루에게 스쳐 지나가며 목을 베어버렸고 야바는 당황하며 화살표 기술로 제이치를 날리려고 했는데 제이치의 빠른 속도는 화살표의 강제성을 이겨내며 야바를 압박했고 탄지로는 그의 야바의 뒤쪽으로 뛰어가 물의 호흡으로 그의 목을 베어내버렸죠. 제이치는 한껏 진지해진 표정으로 어떻게 하면 카이가쿠를 빨리 처치할 수 있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카이가쿠는 최종 구매에서야 다시 등장하고 그 전에는 어디에 있는지 나오지 않았기에 적당한 말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임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강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빨리 강해져 많은 12개월의 혈기들을 되찾자고 했죠. 제이치는 알겠다며 묵묵히 자신들에게 보여준 쿄가의 저택을 향해 갔습니다. 탄지로는 이곳에서는 이노스케 역시 나오니까 그를 또 잘 구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택에 들어서자 방이 자꾸 바뀌며 탄지로를 혼란스럽게 했죠. 그때 조돌맹진! 이라는 소리가 들리며 이노스케가 마침내 뛰어왔고 자신을 막아서는 혈기들을 전부 찢어발겨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이노스케가 반가웠지만 이노스케는 탄지로에게도 적대하며 칼을 휘두르려고 했죠. 탄지로는 우린 같은 구이 할 때 같은 편이라고 지금 방을 조정하는 혈기가 있는데 그 혈기를 빨리 가서 잡아준다면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노스케는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라고 하며 자신의 감각을 통해 쿄가이를 찾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저 둘만으로도 쿄가이를 이길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쿄가이의 능력은 생각보다 귀찮았고 이노스케는 자꾸 어지럽게 하지 말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쿄가이의 뒤쪽에서 병력일섬이 날아와 쿄가이의 목을 베어버렸고 이노스케는 젠장 내가 잡을 수 있었는데 라며 열받아 했죠. 탄지로는 아싸 난 손도 안 대는데 쟤네가 이겨줬네 개꿀 이라며 밖으로 나갔는데 이노스케는 난데없이 제이치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가 쿄가이를 잡은 사람을 대장으로 시켜준다고 했는데 제이치가 잡아버린 바람에 그가 대장이 될 상황. 하지만 이노스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싸움을 건 거였죠. 제이치는 지금 같은 편끼리 이런 이유가 뭐냐며 난 내 가족인 할아버지를 위해 이런 사소한 싸움은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노스케는 가족? 이 몸에게는 그딴 건 없다. 오히려 날 키워준 건 자연이지. 자연에서는 그저 강하니까 살아남으니 우리 중 누가 제일 강한지 한번 붙어보자 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런 이노스케를 막아서며 너에게는 너를 누구보다 아껴줬던 엄마가 있었다고 했죠. 이노스케는 나에겐 엄마 따윈 없다고 난 부모들에게서 버려진 거라고 쓸쓸함이 담긴 분노를 표했습니다. 탄지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코토아가 이노스케를 재울 때 불러줬던 새끼손가락 노래 멜로디를 흥얼거렸고 이노스케는 그걸 듣자 어쩐지 이상한 기분에 빠져들며 어떤 한 여자의 얼굴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이어서 너의 엄마인 코토하는 너를 혈귀에게서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해당한 놓고 도망쳤고 그 뒤 혈귀에게 살해당한 거라고 했죠. 이노스케는 그렇다면 엄마 안내가 싫어서 나를 버린 게 아니었냐며 머리를 망치에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동안 자신은 버림받은 거라고 믿어오며 세상 모두에게 난폭하게 했었는데 그 화가 전부 엄마를 죽이고 자신과 엄마를 떨어뜨려 놓은 혈귀에게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이노스케까지 더 강력한 동료로 만들어 놓은 뒤 그 다음 메인 임무인 나타고모산으로 가게 되었죠. 확실히 여기서부터는 기존에 만났던 혈기들보다 훨씬 강력한 하야노 루이가 나오고 원작에서는 탄지로가 거의 빈사 상태가 될 정도로 당하기 때문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루이를 어차피 죽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충주 시노부와 수주 기우가 나타나서 전부 처리를 해주다 보니 시간만 끌고 있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루이와의 싸움에서 히노카미 카구라를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생기기 때문에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결국 해외업을 익히지 않는다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없고 다른 상대들에게서 히노카미 카구라의 기억이 떠오른다는 보장도 없으니 루이와의 결전은 꼭 필요해 보였고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아예 루이를 내 손으로 퇴치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야 탄지로는 원작과 그대로 전개들을 따라가며 루이를 만나는 데까지 성공했고 큐브 스테이크 선배가 큐브 조각으로 나눠진 것까지 보며 이야 저 캐릭터는 역시나 또 큐브 조각으로 죽네? 라며 반가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원작의 전개와 달라진 점은 마음가짐이 달라진 젠이치가 형 거미열개와의 싸움에서 큰 상처 없이 그의 목을 베어버렸고 이노스케 역시 아빠 거미열개에게서 패배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이겨냈다는 점이었죠. 탄지로는 네리코와 함께 루이를 상대했고 역시나 쉽지 않은 상대로 온몸에 거미줄이 베어 고통스러웠습니다. 탄지로는 도대체 언제 히노카미 카구라가 기억이 나는 거냐며 숨을 헐떡였고 루이 맹공격에 정신이 아득해질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예전에 탄지로가 알려줬던 히노카미 카구라의 동작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했고 네리코 역시 포켓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움으로 인해 탄지로는 루이의 거미줄을 베어버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탄지로는 온 힘을 다해 루이의 코앞까지 뛰어갔고 히노카미 카구라의 검술을 루이에게 휘둘렀죠. 루이는 이 엄청난 기회에 놀라 이대로라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 목을 거미줄로 베어버렸고 탄지로의 눈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의 칼은 그 전에 루이의 목 앞에서 멈췄고 루이의 목은 스스로 잘리며 잉? 왜 도중에 칼이 멈췄지? 라며 당황했죠. 탄지로는 네가 그럴 것을 다 예상하고 있었거든 이러가며 루이의 떨어져 나간 목에다가 다시 히노카미 카구라를 씌워냈고 거미줄로 버티고 있던 루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루이를 내 손으로 죽였다며 뿌듯해 만세를 했었지만 곧 체력이 다해 쓰러졌고 그 뒤에 기우가 등장하며 너 혼자 12개월의 혈기를 대체하다니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했죠. 탄지로는 숨을 헐떡거리며 이 다음 전개가 뭐였더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멀리서 충주 시노부가 날아와 네리콜을 공격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시노부가 혈기인 네리콜을 향해 뛰어들자 기우는 그런 시노부를 막아섰고 시노부는 정색하며 지금 혈기를 눈앞에 두고 무슨 짓이냐고 울었죠. 탄지로 속 종타쿠는 시노부를 보고 와 시노부다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네 라고 감탄했고 기우는 시노부와 계속해서 대치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탄지로는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시노부를 설득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후 저기 코초님 지금 저 아이를 죽이면 안됩니다. 저 아이는 무장의 저주를 스스로 벗어난 최초의 혈기로 우부야시키 당주님께서 곧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명령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니 두 분끼리 싸우지 말고 부디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예요 라고 했죠. 시노부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화를 냈지만 무장의 저주를 벗어났다는 정보는 물론이고 이런 말단 귀살대원이 우부야시키 당주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에 흠칫 놀랐습니다. 탄지로는 기우가 자신의 증인이다 보니 기우에게 어서 함께 코초님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고 기우는 느닷없이 시노부에게 뛰어가 헤드락을 걸며 꼼짝도 못하게 했죠. 탄지로는 놀라며 아니 설득을 하라고 했지 제압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라며 당황했고 기우는 저 아이와의 만남은 2년 전에 라고 시작했습니다. 시노부는 그렇게까지 예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느냐고 어이가 없어 했는데 그 순간 카나오가 그 장면을 보고 정색하며 뛰어왔죠. 카나오 입장에서는 시노부가 누군가에게 당하고 있다는 걸로 느꼈고 기우를 베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탄지로가 카나오에게 카나오 멈춰! 저 두 분은 지금 친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라고 했죠. 그러자 기우와 시노부는 아니야! 라고 동시에 소리쳤고 카나오는 둘의 표정을 보니 진심으로 싸우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채 공격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귀살대 까마귀가 탄지로 네리코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고 알렸고
시노부는 탄지로의 말이 맞았다는 것에 놀라며 토미오카씨 이제 이것 좀 놓아주시겠어요? 점점 답답해서요 라고 했고 기우는 응 이라며 시노부를 놓아줬죠. 그렇게 탄지로는 네이코와 함께 귀살대 본부로 갔고 그곳에는 귀살대주들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그 광경에 감동을 받고 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있는 거 보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네 라고 생각했고 이들을 최대한 살려내어 해피엔딩을 만들어보자는 다짐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일어날 일은 사네미가 네이코를 상처 입히고 탄지로가 사네미와 한바탕 싸우는 일이었고 어떻게 이 상황을 잘 풀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사네미가 귀살대원이란 것이 혈기와 함께 다니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그것은 규율 위반으로 당장 저 혈기와 저 녀석을 베어버려야겠다고 행동에 나섰죠. 그런데 그때 탄지로가 규율을 그렇게 중시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왜 당신 역시 규율을 위반하느냐고 규율 위반으로 우리가 처형되어야 한다면 당신 역시 규율 위반에 따른 벌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네미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건 무슨 개소리냐고 물었는데 탄지로는 지금 귀살대 당주 우부야시키님께서 나와 네이코를 직접 이곳에 불렀고 조합회의를 열었다는 것은 당주님이 직접 주들과 상의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일 텐데 당주의 결정이 있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아니냐고 했죠. 그의 사내미는 더욱 분노했고 오냐 그렇다면 이놈들을 전부 죽이고 나 역시 처벌을 달게 받겠다 라고 하며 탄지로를 베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젠장 더욱 화만 돋궈버렸네 라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염주 큐요로가 사내미를 막아서며 듣고 보니 이 소년의 말이 틀린 건 없다고 했고 일단 당주님의 결정이 내린 다음에 행동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역시 쿄조로 여러 캐릭터답지 않게 굉장히 냉철하다니까 이라고 감탄했습니다. 그 이후 우부야시키 당주가 나왔고 방금까지의 상황을 들은 우부야시키 당주는 탄지로에게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죠. 탄지로는 자신과 네이코를 죽여서는 안 되는 이유로 일단 이 아이는 지난 2년간 인간을 한 번도 해치지 않은 무장의 저주를 스스로 풀어낸 최초의 혈기이니 분명 지금까지와의 다른 흐름을 예상할 수 있고 자신은 여기 있는 그 어떤 주들도 만나지 못했던 무장의 정체를 알고 있으며 태초호흡의 검사 요리체 유지를 이어받은 해외호흡 계승자이니만큼 귀살대에 충분한 전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주들은 엄청나게 동요하기 시작했고 우부야시키 당주 역시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거 알고 있는 탄지로의 모습에 놀랐죠. 그때 교메이가 너는 그리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저 허세뿐이라면 혼쭐이 날 것이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의 위압감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지금 비록 약하지만 점점 발전해 나가며 12개월의 혈기들을 되찾는 데 큰 공을 세울 테니 믿어달라고 했고 우부야시키 당주는 일단 신비스러운 아이인 것은 확실하니 네이코가 귀살대원들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결정했죠. 그 이후 탄지로는 시노부의 나비저택에 머물며 부상을 치료했고 이곳에서 전집종호흡 상중을 익혀 전투력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몸이 회복되자마자 죽기 살기로 풀어내기만 한 탄지로 역시나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그나마 가끔씩 보이는 카나오와 시노를 보고 눈호강을 하며 버텼죠. 그런데 분명 원작에서는 전집종호흡 상중을 탄지로가 가장 먼저 익혔었는데 목표를 확실히 잡아 마음가짐이 달라진 제니치와 이노스케가 탄지로보다 훨씬 빨리 익히게 되었고 탄지로는 에이 괜히 쟤들을 철들게 해버린 건가? 이거 참 주눅이 드네 라고 부들거렸습니다. 그렇게 슬슬 시간이 지나 무한열차 에피소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깨달은 탄지로 자신의 최애 캐릭터인 랭국 쿄조로를 절대로 죽게 만들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고 어떤 수를 써야 하나 고민을 했죠. 일단 그나마 가장 끌어들이기 쉬운 것은 충주 시노부나 수주 기우였지만 그들을 데려간다 해도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큰 부상을 입을 확률은 높았기에 귀살대 중 가장 강한 암주 교메이를 섭외하기로 했습니다. 탄지로는 시노부에게 암주 교메이 씨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만나게 해달라고 했고 탄지로는 교메이를 만나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신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에 다음 퓨유로 씨가 가는 무한열차에 하연일의 혈기와 상현삼의 혈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예상하는데 당신의 힘을 빌려주라고 했죠. 하지만 교메이는 아이 불신에 빠져 있었고 탄지로에게서 그 어떠한 근성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탄지로가 혈기들과 짜고 함정을 파놓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의 탄지로는 젠장 교메이가 안 된다면 누구를 데려가야 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한번 도박수를 걸어보자는 생각으로 풍주 사이미가 수련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사이미는 탄지로를 보자마자 여기 왜 왔냐고 내 수련을 방해하다가 목이 날아가도 자신은 책임 못 진다며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다가왔죠. 탄지로는 그 살기에 오줌을 지릴 뻔했지만 교유를 구하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며 사이미에게 당신의 혈기를 엄청나게 싫어하고 상인이 혈기를 만나보고 싶어 하죠
곧 랭고쿠 씨가 갈 무한열차에 아무래도 상현의 혈기가 나타날 것 같은데 같이 가주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의 사이미는 이놈의 말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꺼지라고 했는데 탄지로는 만약 그곳에 갔다가 하연일의 혈기와 상현의 혈기가 나오지 않을 시에 당신에게 목을 내어주겠다고 했죠. 사이미는 이 정도까지 확신에 찬 탄지로의 모습에 구미가 당겼고 사이미는 그래? 그 말이 거짓이면 결단코 이 녀석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라고 하며 따라갔습니다. 사실 그의 말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딱히 같은 기살돈으로 인정받은 탄지로의 목을 베어버릴 생각은 없었지만 일단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죠. 그렇게 사내미와 함께 제니츠, 이노스케, 네리코는 무한열차에 탑승하게 되었고 먼저 그곳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던 큐로는 사내미를 보고 여기 웬일이냐고 놀랐습니다. 사내미는 당연히 혈기 자식들을 죽이러 왔지 놀러 왔겠느냐고 무안을 줬고 탄지로는 워워 진정하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무한열차 임무에서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작전을 말해주겠다고 했죠. 그의 사내미는 왜 이 녀석이 리더인 것처럼 말하느냐며 열받아 있는데 탄지로는 일단 주변에 보이는 승객들을 보면 죄다 잠에 들어있는 거 보이냐고 이건 하얀일 엠무의 혈기술이라며 지금 엠무는 우리를 모두 잠들게 한 후에 우리를 암살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큐이로와 사이미는 승객들을 주의 깊게 살펴봤고 다들 부자연스럽게 수면을 취하고 있음을 알았죠. 그때 검표원이 검표하려고 그들에게 다가왔고 탄지로는 저 검표원은 엠무에게 매수당한 녀석이라고 소리쳤죠. 원작에서 탄지로를 칼로 찔러 개열받았었는데 이렇게 안갚음을 대신해줄 수 있다며 속으로 후련했습니다. 사이미는 곧바로 그 검표원을 제압했고 검표원은 자신은 그저 좋은 꿈을 꾸고 싶었을 뿐이라고 눈물을 흘렸죠. 그의 탄지로는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보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탄지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수도 있었기에 꾹 참았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큐로에게 지금 열차 지붕에 분명 하얀일의 혈기가 있을 텐데 그는 수면 혈기술을 쓰니 그를 쳐다보지 않고 접근해 목을 베어야 한다고 했죠. 큐로는 그런 걸 어떻게 다 알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탄지로의 말대로 열차 지붕으로 올라가 보니 정말로 엠무가 있었고 탄지로의 좋은 대로 바닥을 보며 빠르게 접근해 엠무가 혈기를 쓰기 전에 손목과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엠무는 이미 열차와 융합이 된 상황이었기에 곧바로 소멸하지 않았고 열차로 스며들어 사라졌죠. 탄지로는 역시 엠무 녀석 미리 선수를 쳐놓은 상황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제니츠와 이노스케, 네리코에게 열차의 승객들을 초크로부터 지켜주라고 명령한 뒤 사내미에게 엠무의 목은 맨 악한 쪽 바닥에 위치하고 있으니 그곳을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사내미는 마치 정말로 미래를 알고 있는 듯한 탄지로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꽤나 놀랐고 이거 정말로 곧 상현의 혈기와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근두근거렸죠. 그러면서 사이미는 맨 악한 쪽으로 뛰어갔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엠무의 수면 혈기술을 눈을 감은 채 막아냈고 그대로 바닥을 바람에 오르내쳐 엠무의 목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열차는 큰 충격으로 탈선하게 되었고 탄지로는 여기까지 무난했다며 이제 정말로 귀멸의 칼날 조종관부에서 가장 어려운 미션인 상현삼 아카자를 만날 때라는 걸 직감했죠. 탄지로는 다친 승객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며 우리들은 지금부터 상현 사냥을 시작해야 하니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회의를 했고 그들은 탄지로의 전략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지만 일단 듣긴 했죠. 원작과 다른 상황은 엠무를 쉽게 쓰러뜨렸다 보니 다들 체력이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든든한 강자인 사이미가 있다는 것이었죠. 탄지로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카야가 등장하길 기다렸고 잠시 뒤 오싹오싹한 귀가 느껴지며 귀할 때 모두가 한 곳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눈에 상현삼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있었고 아카야는 뭐야 귀할 때 녀석들이 한가득 있잖아 엠무 녀석은 한 마리를 쫓아지 못하는 건가? 라고 했죠. 사이미는 아카야를 보자마자 씩 웃었고 말릴 틈도 없이 바람의 호흡으로 아카야를 공개했습니다. 아카야는 이런 조절적인 녀석은 언제든 환영한다며 맞받아쳤고 그들의 공방전의 여파는 주변의 폭풍이 불어오게 했죠.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저게 좋아 상현의 실력이냐며 자신들이 끼어들 만한 여지가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끼어들면 오히려 방해가 되니 지켜보고 있다가 막타를 노리자고 했고 큐로에게 사이미 혼자서는 버거울 테니 당신도 도와주라고 했죠. 큐로는 그에 알겠다며 마음을 불태우며 화염의 호흡을 지어냈고 그대로 아카자를 공개했습니다. 사이미는 그럼 큐조로에게 너는 끼어들지 말라고 윽박을 질렀고 사이미와 큐조로의 호흡이 서로 뒤엉키며 오히려 서로를 방해하고 말았죠. 그의 아카자가 사계사 각식으로 사이미와 큐조로를 동시에 차버렸고 둘은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그의 탄지로가 지금 이건 재미로 하는 싸움이 아닌 목숨을 건 사투라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소중한 기살대 전력을
이럴 수도 있다고 소리쳤죠. 쿄요로는 사내미에게 탄지로의 말에 맞다며 상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상인이니만큼 개인의 욕심보다 대의를 우선시하자고 했고, 사내미는 알겠다며 마음을 가다듬은 뒤 다시 한번 바람의 호흡을 하며 아카자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아카야는 쿄요로와 사내미의 합이 서로를 보충하며 더욱 강력한 공격으로 치닫자 이거 더욱 재밌어지겠다며 파괴할 아침을 시전했죠. 아카야는 실력자 줄을 2명이나 상대하는 것이다 보니 봐주면서 싸울 여유가 없다며 곧바로 전력을 내었고, 쿄요로와 사내미는 그 파워에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젠장, 그러고 보니 무한열차편에서는 아카야가 본 실력을 전부 내놓지 않았었지 라며 당황했고, 사내미에게 비장의수를 써야 할 때가 되었다고 외쳤죠. 사내미는 비장의수?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탄지로는 입모양으로 희귀를 쓰세요 라고 말했고, 사내미는 저 자식이 그걸 어떻게 알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사내미는 어쩔 수 없이 아카자에게 당한 상처에서 흘린 피를 자신의 칼에 듬뿍 묻혔고 바람의 호흡을 사용해 아카자에게 뿌려버렸죠. 아카야는 뭐 피로 내 시야라도 가릴 생각이었나? 라고 하며 하찮아했는데 그 순간 아카야는 엄청난 흥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고, 탄지로는 지금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제이씨는 번개호흡 제1형 병력 일섬을 시전해 순식간에 뛰어나갔고, 이노스케 역시 짐승의 호흡을 사용해 돌진했고, 탄지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 히노카미카오를 사용해 아카자의 팔다리를 날려버렸죠. 그렇게 탄지로 세대의 공격들이 한바탕 지나가자 사내미의 바람의 호흡이 아카자의 몸 이곳저곳을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젠장, 이 정도로 내가 죽을 것 같으냐? 라며 부들거리면서 몸을 재생해보려고 했는데 순간 저 멀리서부터 엄청난 투기가 느껴졌고, 그쪽을 보니 쿄요로가 자신의 최강의 기술 연옥을 시연하고 있었죠. 아카야는 순간 그것을 보고 저 기술을 맞으면 목이 날아간다 라는 공포가 느껴졌지만 이미 자신은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 쿄요로가 그대로 연옥을 사용해 돌진해왔고 아카야의 목을 그대로 쳐내 베어버렸습니다. 아카야는 저 희귀를 가진 녀석만이었다면 염주 따위는 내가 복부를 뚫어버렸을 텐데 라고 하며 소멸해갔고, 탄지로는 내가 쿄요로를 살렸어, 무한열차편에 감동은 없겠지만 그래도 최애 캐릭을 살려냈다고 라며 기뻐했죠. 쿄요로는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한 탄지로에게 네 덕분에 비할때 역사상 최초로 상현의 혈기를 되찾을 수 있었다고 인정해줬고, 사내미 역시 너 임마 꽤나 쓸모있는 녀석이구나, 잘했다 라고 츤데레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좋아, 이대로 주들 모두를 살리는 해피엔딩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라고 다짐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상현을 퇴치했다는 소식에 비할때에서는 엄청난 환희가 가득 찼고 승리의 주역인 탄지로의 일행들과 쿄요로, 사내미를 반겨줬죠. 쿄요로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탄지로의 책략 덕분이었다며 마치 미래를 아는 듯한 행동은 처음 봤다고 칭찬일색이었고, 사내미 역시 탄지로를 여전히 못 믿어하는 교메이와 오바네이에게 저 녀석 제법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쿄요로는 그 임무가 끝나고 오랜만에 랭고구 저택에 찾아갔는데 탄지로는 쿄요로를 따라 집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들어갔고, 그곳에는 술만 퍼먹고 있는 쿄요로의 아빠 신주로가 있었죠. 신주로는 쿄요로에게 이 녀석의 소식은 들었다며 이번에 상현삼을 잡은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어차피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그것을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주로는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잃어 안 그래도 멘탈이 부서진 상황에서 옛 문헌에 쓰여있는 해외호흡에 대한 묘사를 읽다 보니 자신이 평생 수련해온 화염의 호흡이 해외호흡에서 파생된 그저 그런 호흡이었다는 생각에 자기 비관을 시작했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항상 우린 재능이 없다며 주눅들게 하는 소리만 해대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신주로에게 그렇지 않다고, 내가 바로 해외호흡의 계승자인데 쿄요로가 아니었다면 나는 혈기에게 죽었을 것이고, 특히나 쿄요로 씨는 기존에 아무도 사용하지 못했던 기술인 연옥을 사용해 상현의 혈기를 잡아냈으니 그야말로 천재 중의 천재, 해외호흡에 전혀 뒤지지 않을 검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신주로는 그 말에 탄지로를 자세히 봤더니 정말로 해외호흡 사용자와 외견이 일치하다는 것을 느끼고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해외호흡 사용자가 화염의 호흡을 이렇게 칭찬할 정도라면 화염의 호흡은 자신이 자랑스러워해도 될 만한 검술이라는 걸 깨달은 것이죠. 쿄요로는 지금껏 그 누구도 아버지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 못했었는데 탄지로는 마치 무엇이든 다 해내는 것 같다며 정말 고맙다고 뜨겁게 포옹을 했습니다. 탄지로스 종타쿠는 오타쿠로 살기 잘했네 라며 가슴이 웅장해졌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결해야 하나 생각을 했죠. 전개를 봤을 때 그 다음 에피소드는 상현유, 다키남에 나오는 유학편, 유학 임무를 가기 전까지 조금 시간이 있었기에 제이치와 이노스케와 함께 더욱 빡시게 훈련을 했고, 상현과 주들의 실력을 실감한 제이치와 이노스케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미친듯이 수련했습니다. 탄지로 역시 이 다음에 벌어질 혈전을 위해 수련했고,
어느새 음주우이 탱겐이 찾아와 함께 임무에 갈 여자 대원을 찾고 있었죠. 그의 탄지로는 우리가 함께 가야겠다고 했고 이노스케와 제니치 역시 당당하게 그 임무를 자원했습니다. 그렇게 탱겐은 자신의 아내가 사라졌고 아이들이 일했던 유각으로 여장을 해 잠입을 하자고 했죠. 하지만 탄지로는 이미 다키가 어떤 곳에 있는지 알고 있었고 탄지로는 굳이 여장을 하지 않아도 상인의 혈기를 찾아낼 수 있다고 했고 그 혈기는 쿄고쿠야에 있는 와라비 이메라는 이름의 오일란이라고 했습니다. 탱겐은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지만 분명 아이들이 보낸 편지 중 와라비 이메가 의심스럽다는 내용도 있었다 보니 그렇다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탐색을 해보자고 했죠. 그 탄지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탱겐 씨는 우선 아이들을 구하라며 탱겐의 아이들이 잡혀있는 곳의 위치를 설명해줬고 자신들은 상현의 혈기와 우선적으로 싸우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탱겐은 탄지로의 말을 믿고 그쪽으로 뛰어갔고 탄지로는 원작에서처럼 토키토에 있는 코이나츠를 습격하러 오는 다키를 막아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다키는 코이나츠가 시집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떠나기 전에 잡아먹어주겠다며 코이나츠의 방 안으로 들어갔고 코이나츠는 혈기의 등장에 소라치게 놀랐습니다. 코이나츠가 비명을 지르지 않도록 입을 막으려 오비를 뻗었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튀어나와 그 오비를 잘라버렸죠. 코이나츠는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다고 했고 탄지로는 윙크 한 방을 하며 이노스케에게 이분을 당장 이곳에서 피신시키라고 했습니다. 다키는 어디 건방지게 감히 도망을 치려고 하느냐며 이노스케 쪽을 공격했는데 그 순간 제니치의 병력 있음이 그 공격을 막아냈죠. 탄지로는 지금의 상태로 다키를 상대하는 것은 버겁긴 하지만 그동안의 성장력으로 봐서는 원작 때의 탄지로와 제니치보다 더 강한 상태일 거라고 예상했고 이대로라면 굳이 네지코를 각성시켜 싸우게 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키는 건방진 것들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오비 공격을 뻗었고 탄지로와 제니치는 각자의 호흡으로 막아내며 공방전을 펼쳤죠. 좀 있다가는 그 가게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해 전부 쫓아버린 이노스케가 합류해 다키를 압박했고 다키는 자신의 한낱 귀살대의 검사들을 압도할 수 없다는 것에 열이 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빠인 규타로를 소환해 전부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주도 아닌 어린 녀석들을 못 이겨서 자신을 불렀다며 욕을 할 것이 뻔했기에 쉽게 부르지 못했죠. 그런데 그 순간 아내를 구하고 온 음주우이 탱겐이 도착했고 도착과 동시에 소리의 공격으로 다키의 목을 베어내버렸습니다. 다키는 탄지로 일행만 경계하고 있다가 반응하지 못했고 탄지로는 아싸 좋구나 하고 다키를 놀려대기 시작했죠. 에베베베 상현이 이렇게 쉽게 목이 베어버렸대요. 너 상현 맞음? 가짜 상현 아님? 에베베 하며 깐죽거렸고 다키는 그에 너무 열받아 눈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탄이로서 종타쿠는 한 번쯤 다키를 자신이 울려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에 탱겐의 역할을 뺏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어느새 그렇게 울고 있는 다키의 그림자에서 규타로가 튀어나왔고 탄지로는 드디어 상현이 나왔어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탱겐은 곧바로 규타로의 공격을 막아냈고 이노스케는 다키의 목을 들고 도망가기 시작했죠. 미리 탄지로가 말해줬던 계획 상인류의 혈기는 2명이고 동시에 목을 베어내지 않으며 소멸하지 않게 먼저 잘라낸 다키가 목을 붙이기 전에 들고 튄 다음 규타로만 제압하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규타로는 그의 도망치는 이노스케를 향해 피해 참격을 수차례 날려댔고 탄지로와 제니치가 그 참격들을 쳐내며 이노스케를 호위했죠. 다키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 소리쳤지만 탄지로는 다키에게 정정당당? 나한테 그런 낭만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다 귀살대의 완벽한 승리를 위한 플랜이라고 생각했고 어서 다음 작전도 맞아떨어져야 할 텐데 라며 긴장을 했죠. 한참 규타로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탱겐 다키의 목을 뺏기자 당한 규타로는 탱겐의 검에 여러 곳이 베이며 압박을 당했지만 규타로는 명색이 상현이었기에 탱겐이 압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규타로는 우선 이 주녀석을 쓰러뜨린 다음에 다키를 구해야겠다며 원참 선회를 사용했고 압도적인 공격으로 탱겐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순간 규타로에 뒤에서 뱀의 호흡의 검술이 날아와 규타로의 팔을 잘라버렸고 설마 했는데 진짜로 상현 헬기가 있네? 라며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가 등장했습니다. 탱겐은 이구로 너 여긴 어떡해? 라며 놀랐는데 오바나이는 탄지로 녀석이 상현 헬기가 나타날 거라며 빨리 지원을 해달라는 연락을 해서 급하게 와본 것이라고 했죠. 탱겐은 오바나이가 성격은 좀 꼬여있어도 실력만큼은 상당한 녀석이란 걸 알았기에 사기가 올라갔고 그 2명의 주는 각자의 호흡으로 규타로를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규타로라고 하더라도 2명의 주를 상대하기에는 버거웠고 점점 방어가 무너지며 둘의 검술에 목이 베어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이노스케가 들고 있던 다키 역시 오빠 안돼! 라는 비명과 함께 소멸하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탄지로는 오바나를 빨리 불러내서 탱녀의 부상과 은퇴도 막았다며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국면 때도 훨씬 피해가 적어질 것이라는 것에 더욱 희망을 가질만 했죠. 그 다음 전개는 대장장이 마을편으로 가서 하주 무이치로와 연주 미치리가 반전각성을 한 차례. 탄지로는 꽤나 고민을 했는데 사실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원작대로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이 해피엔딩이고 딱히 건드릴 부분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전개가 바뀌어 무이치로와 미치리가 반점을 각성하지 않으면 역효과이니만큼 이번만큼은 원작 그대로 가보자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귀할 때 소식통에게 하주 무이치로와 연주 미치리가 대장장이 마을에 머문 날을 알게 되었고 지금이 바로 대장장이 에피소드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그곳으로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러 가는데 염주 큐조로와 음주 우지텐겐, 풍주 사nem이 사주 오버나이를 만났고 안 그래도 너네들도 함께 불러 가려고 했는데 잘 되었다며 어서 이노스케와 제이치를 불러오라고 했죠. 탄지로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이번에 상현 3의 혈기와 상현 6의 혈기를 되치한 공로자들에게 휴가 차원으로 대장장이 마을에 가서 쉬다 오라는 당주님의 권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는데 피할 때에서는 상현의 혈기들을 잡았음에도 모두 큰 부상이 없었기에 사실상 축제 분위기였고 그에 따른 포상도 팍팍 주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였죠. 그렇게 많은 주들과 함께 탄지로는 대장장이 마을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온천욕을 하며 엄청난 힐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을에는 자신의 동기인 게냐도 있었고 게냐는 형인 사네미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사네미는 게냐가 더 이상 혈기가 관여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 윽박을 질렀고 당장 귀할 때를 그만두지 않으면 불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 모습에 시나즈가와 형제의 슬픈 결말이 떠올랐고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탄지로는 냉랭한 분위기에 그 둘 사이에 끼어들었고 게냐는 예전 그 사건 이후로 사네미에게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치열하게 싸워왔다는 것을 알려줬고 사네미 역시 게냐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동생은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해 일부러 매몰차게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게냐와 사네미는 네가 우리 형제에 대해서 뭘 아느냐며 화를 냈는데 탄지로는 꿋꿋이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없는 가족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다간 반드시 후회하게 될 일이 생길 거라며 그때 가서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서로 마음 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겠냐고 설득했죠. 사네미는 탄지로가 미래를 기가 막히게 잘 읽고 그가 하는 말대로 흘러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에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고 그동안 사실 게냐를 많이 그리워했던 사네미였기에 신뢰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려주자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냐는 사네미에게 이 기회를 빌어 그날 일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형의 그 행동은 나를 위해서 했던 행동임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사과를 했고 사네미는 그의 눈물을 흘리며 게냐를 안아주게 되었죠. 그렇게 누구보다 차가웠던 사이의 형제가 이토록 뜨거운 화해를 하니 탄지로의 가슴이 뭉클해졌는데 그 순간 비가 느껴지며 상현의 교코와 상현 한탱구가 마을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에 그곳에 있던 모든 주들은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망쳐버린 그 혈기들을 노려봤고 교코와 한탱구는 뭐야 기껏해야 주 2명 정도만 있을 거라고 하더니 이게 뭔 상황이야? 라고 하며 당황했죠. 무려 6명의 주들은 그들 교코와 한탱구에게 뛰어들었고 탄지로는 어휴 너네도 참 왜 이 타이밍에 왔냐 불쌍하게 라며 그들을 동정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상현의 혈기들은 주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에 박살이 나버렸고 주들은 또다시 상현을 퇴치했다며 기뻐했죠. 탄지로는 주들 반점은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하며 주섬주섬 상현의 피를 유리병에 담아 타마에게 보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탄지로는 어느덧 많은 상현들을 처치했고 주들의 희생도 한 명도 없어 다행이긴 했지만 이미 귀할 때 전개와 많은 부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에 살짝 조바심이 나기도 했죠. 일단 무이치로와 미치리가 대장장이 마을에서 반점을 발휘하지 않은 것과 네지코의 태양극복으로 인한 무장과의 최종 국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 무장과의 최종 국면이 시작되어야 뭔가를 할 텐데 네지코가 태양극복한 사실을 무장이 알지 않는다면 무한성에 꼭꼭 숨어버릴 테니 말이죠. 그래서 탄지로는 일단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 미션을 수행해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인위적으로 반점의 정보를 귀할 때 주들에게 알린 뒤 주들에게 앞으로의 결정을 위해 반점 반응을 위한 수련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주들은 반점이란 존재는 탄지로에게서 처음 듣다 보니 처음에는 살짝 의심을 하긴 했지만 우베야시키 당주가 그 반점의 기록이 있다며 일주 치이코니 요리치가 있던 시점의 주들 대부분이 반점을 발현해 엄청난 힘을 가졌었다고 했죠. 그레 쿄이로는 역시 탄지로는 믿을만한 인물이니
모두 마음을 불태워서 꼭 무장과의 결정까지 반점이라는 것을 발현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이후 탄지로는 네이코를 데리고 타마요를 찾아가게 되었고, 타마요는 정말로 4마리나 되는 상인들을 퇴치해버린 탄지로를 보며 드디어 꿈에 그리던 무장의 퇴치도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기뻐했죠. 그러면서 타마요는 아무리 봐도 당신의 해외옥 검사 요리치 정도로 강해 보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12개월의 피를 모아왔다는 것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 탄지로는 하하 뭐 다 방법이 있긴 하죠 라고 했고, 한껏 진지한 표정이 되더니 앞으로 당신이 해줘야 할 일이 있다며 이것저것 말을 해줬죠. 그 다음 탄지로는 다시 기살대 본부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타쿠의 최애 여자 캐릭터인 충주 시노부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원작 그대로 무한성에서의 싸움에서 시노부가 도우마에게 죽지 않게 옆에서 잘 케어를 해주면 되는 건가 싶었지만, 그것은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게, 무한성에 진입하게 되면 무한성의 위치 변환 때문에 시노부를 놓칠 수도 있고, 무한성에 있는 많은 혈기들 때문에 제때 시노부를 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시노부를 도우마의 결정에서 쏙 빼버린다면 그 역시 시노부에게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골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원작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도우마의 정체로 짐작을 봤을 때 굳이 최종 결정에서 도우마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죠. 왜냐하면 도우마는 만세경학교의 교주이니 그 만세경학교에 먼저 찾아가 도우마를 처치한다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역시 난 천재야 라며 기뻐했습니다. 탄지로는 시노부를 찾아간 뒤 사실 당신의 언니 카나에를 죽인 혈기를 알고 있다고 했는데, 시노부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며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죠. 왜냐하면 나비 여택이 도우마에게 습격당한 날 그곳에 생존자는 없었고, 마지막 생존자였던 카나에는 자신에게만 자신을 죽인 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피를 뒤집어 쓴 것 같은 혈기로 얼음 혈기술을 쓰는 상인이 도우마라고 했죠. 그의 시노부는 언니가 말해줬던 것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혈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면 바로 말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차마 그럴 수 없었던 게, 처음 당신을 만났던 시점에서는 귀할대 주들의 실력이 그 도우마를 쉽게 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나 역시 당신들에게 신뢰받고 있지 못한 상태였다며, 지금은 때가 된 것 같다며 함께 그 혈기를 퇴치해 그 혈기에게 당한 원수를 갚자고 했죠. 그의 시노부는 탄지로 너는 그 도우마라는 녀석에게 어떤 원한이 있길래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거냐고 묻자, 겉으로는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얼버무렸고, 속으로 내 최애 역해 시노부를 죽인 녀석이니까 절대 용서 못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노부는 당장이라도 그걸 향해 떠나자고 부추겼는데, 탄지로는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이번 임무는 우리끼리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탄지로는 한 명 한 명 파티를 모집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노스케였습니다. 이노스케에게 다가가 너네 부모님을 죽인 혈기를 찾아냈는데 같이 가겠느냐고 물었고, 이노스케는 당연한 소리를 왜 물어보냐며 엄청난 투기를 발사하며 콧바람을 몰아쉬었죠. 그 뒤 한참 개냐와 수련하고 있던 풍주 신한저가와 사나미에게 다가갔고, 화주 카나에 씨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나미는 이 녀석이 그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고 훔치 놀랐는데, 탄지로는 사실 이번에 카나에 씨를 죽인 혈기 상현이 도우마라는 자식을 찾았는데 그를 퇴치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겠냐고 묻자, 사나미는 이를 부득 깔면서 당연하다며 그 녀석만큼은 꼭 내 손으로 찢어버려야겠다며 분노했고, 보면 볼수록 넌 내 마음에 들만한 행동만 하는 것 같다고 칭찬해줬죠. 탄지로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어째 사나미랑은 꽤 많이 엮이게 되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동떨어져서 수련하고 있던 기우에게 다가갔고, 다 들리는 혼잣말로 충주 신호우님과 함께 상현이의 혈기를 퇴치하러 갈 건데 그 혈기는 무지막지하게 위험한 녀석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신호우님을 지켜줄 강한 검사 없으려나? 라고 떠들어댔죠. 그러자 어느새 기우가 소리 없이 다가와 탄지로의 어깨를 툭 잡았고, 딱히 고초 때문은 아니지만 물의 호흡은 방어에 특화된 호흡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 사네미, 기우, 이노스케와 함께 만세응락교 원정 파티가 완성되자 그곳으로 곧장 떠나게 되었고, 어느 늦은 밤에 그 앞에 도착하게 되었죠. 탄지로는 결전을 앞두고 주들에게 이번 싸움의 목표는 도우마의 퇴치이긴 하지만 아무도 죽지 않는 싸움이길 원한다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대로 만세응락교 본당 안으로 쳐들어갔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신도들이 당신들은 누구냐며 막아서자 이노스케와 사네미가 무서운 인상으로 그들을 발로 뻥뻥 차버리며 날려버렸죠. 그러다가 도우마의 방으로 보이는 곳 앞에 다다르니 오싹오싹한 귀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일반인들조차 느껴질 만한 귀기인데 어떻게 신도들에게 혈기인 걸 들키지 않은 거지? 라고 의아했는데, 만세응락교 신도들은 그 귀가 오히려 도우마를 더욱 특별한 존재라고 믿게 해줬던 것이었죠. 도우마의 방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서 모두가 당황을 했는데, 위기감각이 발달한 이노스케는 이 발밑에 어떤 공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내미가 바람의 호흡으로 바닥을 베어내버렸고 그러자 바닥이 무너지며 어떤 커다란 공간이 나왔죠. 그곳에는 여자들의 시체가 굴러다니고 있었고 도마가 어라?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지? 라며 아무렇지 않게 그들을 반겨줬습니다. 시노부는 도마를 보자마자 드디어 만났다 언니 원수 라고 하며 곧바로 뛰어가 도마를 벌레 호흡으로 찔렀는데 도마는 처음에는 잠시 고통스러워하더니 금세 독을 소화해버렸다며 여유를 부렸고 그 순간 이노스케 탄지로 사내미 기우가 동시에 각자의 호흡으로 도마를 공격했죠. 도마는 참 성격 급한 녀석들이라며 빠르게 그 공격들을 철부채로 휘둘러 막아냈습니다. 도마는 이들을 보아하니 다들 실력이 출중한 죽급의 검사라는 것을 알았고 봐주면서 싸우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도마는 자신의 주변에 미세한 얼음 결정들을 뿌려놓은 다음 귀할대 검사들의 패가 망가지도록 하기 위해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노부를 보고 너의 언니는 참 먹음직스러웠는데 먹지 못해 너무나도 아쉬웠다고 말해요. 그의 시노부와 사내미는 이성을 잃고 그대로 도움하게 뛰어들어가 했는데 그때 산지로가 제 계획대로 해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소리쳤죠. 그의 겨우 시노부와 사내미는 참았고 도마는 쳇 내 계략을 간파한 건가 싶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노스케가 도마에게 뛰어들었고 옳지 한놈 걸렸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노스케는 도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 도마 주변에 호공을 대고 동작이 아주 큰 공격을 해댔죠. 도마는 뭐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사내미와 탄지로가 뛰어들어 도마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노스케는 자신이 뿌려놓은 냉기 열정들을 전부 날려버린 것이었고 이노스케는 두꺼운 배터리탈을 쓰고 있었기에 냉기 열정을 들이마시고도 호흡의 검수를 쓸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도마는 이 녀석들 어떻게 간파한 건지 몰라도 전투력 자체는 여전히 자신이 훨씬 뛰어나다며 무수한 얼음창을 소환해 그들에게 날렸습니다. 그때 기우는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무료흡 잔잔한 물결을 사용해 그 얼음창들을 전부 막아냈죠. 그리고 그 틈을 타 다시 사내미와 이노스케가 도마의 품쪽으로 파고들어 공격을 성공했고 도마는 개개인의 능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데 뭔가 서로의 합이 너무나도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요 도마는 자신의 분신을 하나 더 만들어내 그들의 합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했죠. 도마의 얼음 분신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자 탄지로 일행들도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얼음 분신으로 압박이 가능해지자 이 기회에 더욱 몰아붙여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최대의 기술 무빙 수련 보살을 시전했죠. 그 보살이 날리는 주먹 한 방 한 방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고 기우는 불의 호흡으로 그 공격을 막았지만 튕겨나가 벽에 부딪혀 나뒹굴었고 이노스케 역시 그 얼음 보살을 짐승의 호흡으로 깎아내다가 손바닥에 치여 정신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두 번째 작전을 시행하자고 했고 사내미와 시노부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얼음보살이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기우의 물의 호흡이 그 주먹을 튕겨내버렸습니다. 도마는 어라? 아까는 튕겨 날아가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기우는 어느 순간 반점을 발현해 있었고 반점의 힘을 더한 물의 호흡으로 공격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사이미가 자신의 팔뚝을 살짝 베어낸 뒤 피를 도마에게 뿌렸고 도마는 그 피를 둘러쓰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남자 피는 취향이 아닌데 말이야 라고 하다가 순간 엄청난 현기증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 순간 시노부가 벌레 호흡으로 도마를 찔러버렸죠. 도마는 독은 소용없다니까? 이라며 어지러움을 벗어나려고 머리를 흔들어 봤는데 순간 시노부의 독이 몸에 퍼지자 그 어지러움은 수십 배가 되었고 도마의 눈앞이 빙빙 돌며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이 상황을 예상했고 미리 시노부에게 현기증을 더욱 증가시키는 독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죠. 어차피 시노부의 일륜도에 있는 독으로 도마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목을 벨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고 사내미의 희귀혈과 시너지가 나는 독으로 승부를 보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도마가 현기증에 맥을 못 추며 호공에 부채를 휘적거렸고 위기를 느낀 도마가 얼음보살에게 어서 나를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얼음보살은 반점 기우에게 가로막히고 있는 상황. 사내미와 시노부는 순간 드디어 카나의 원수를 갚는다며 둘 다 반점을 발현했고 그대로 도마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지로는 도마에게 이제 너네 혈기들의 시대는 끝났다. 귀살대 본부에 숨어있는 네이코라는 혈기가 태양을 극복했거든. 네이코를 필두로 우린 새로운 시대를 열 거야 라고 했고 도마는 그 탄지로의 마지막 말을 무장에게 알려주며 소멸하게 되었죠. 그렇게 카나의 원수를 갚은 모두는 기뻐했고 시노부는 이게 다 탄지로 덕분이라며 탄지로에게 포옹하려고 다가왔습니다. 탄지로 속 종타쿠는 와 이대로 영원히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시노부의 포옹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기우가 그 사이를 끼어들며
호추, 탄지로 너희 몸은 괜찮나? 라고 했죠. 탄지로는 지우가 끼어들다니 하며 아쉬워했고, 기절해 있던 이노스케도 일어나 뭐야 벌써 끝나버렸냐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피할때 본부로 돌아갔고 모두의 축하를 받게 되었죠. 그 시점 무자는 네지코라는 혈기가 태양을 극복했다는 것에 드디어 자신이 꿈에 그리던 혈기가 나왔다고 기뻐했는데, 나키메가 그것이 귀살대의 계략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상관없다며, 귀살대 검사들은 목의 약점을 극복한 나를 죽이지 못하며 태양을 극복할 혈기가 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눈에 까신 귀살대를 괴멸시켜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귀살대 본부회가 모든 귀살대원들을 무한성으로 끌어들일 테니 무한성에 불러모을 수 있는 모든 혈기들을 불러모으라고 지시했죠. 한편 탄지로는 드디어 최종 국면만 남았다며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을 계산해서 변수를 없애고 최대한 많은 귀살대 캐릭터들을 살려야겠다는 다짐하며 이 시나리오 5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최종 국면에 앞서 탄지로는 무한성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으로 무잔이 귀살대 본부로 찾아오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무잔 역시 네지코를 흡수하기 위해 귀살대 본부를 엄청나게 잡고 있는 상태라 탐색에 능한 혈기들을 마구 불어넣은 상황이었고, 탄지로는 그것을 예상해 일부러 귀살대 본부의 위치를 노출할 상황이었습니다. 탄지로는 미리 우베야시키 당주에게 마지막 싸움만이 남은 상황이며 무잔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당신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죠. 당신이 무잔을 방심하게 만들고 자폭을 해버린다면 분명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으니 당주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우베야시키 당주는 긴 고민 없이 내가 무잔을 끌어들여 자폭을 해 최대한 데미를 줄 테니 꼭 무잔을 대체해주라고 했죠. 자신은 지금껏 무잔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만 살아왔는데 탄지로 네가 나타나고 나서 사실상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고 당주의 자리를 너에게 물려줘야 하나라는 고민까지 했다며 이렇게라도 마지막 당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의 모든 지휘는 너에게 맡기며 우베야시키 가문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죠. 탄지로는 그 말에 혹했는데 와, 혹시 이 세계에서는 내가 초초초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가? 라며 흥분했지만 아니야 일단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최종 국면부터 승리를 해야 해 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우베야시키 당주는 자신의 집에 수많은 폭약과 함께 무잔의 재생을 방해하는 일륜도 재질의 파편들을 준비했죠. 탄지로는 우베야시키 당주가 죽는 것은 안타깝긴 하지만 딱히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아니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죽으면 만족스러워하겠지 라며 괜한 죄책감을 피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무잔이 우베야시키 저택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잔은 우베야시키와 마주하자 이런 볼품없는 사내가 그동안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고 내가 손수 만들어 놓은 상현들을 죄다 퇴치해버린 거냐며 어이없어 했죠. 우베야시키는 네 녀석은 결국 우리의 칼 앞에 쓰러질 거라며 저주했고, 무잔은 어차피 수장이자 귀살대의 두뇌인 네 녀석이 오늘 밤 죽는다면 귀살대는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몰살할 것이다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우베야시키 당주는 씩 웃으며 지금까지 상현을 퇴치하는 전략을 짰던 게 나인 것 같으냐? 그래서 넌 우리를 못 이긴다는 것이다 라고 하며 자폭 스위치를 눌렀고 그대로 엄청난 폭발이 무잔을 덮쳐버렸죠. 무잔은 씩 웃으며 이 정도 가지고 나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귀살대 소장의 최후단의 임팩트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재생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잔에 파괴된 육체에 꽂혀있는 파편들은 재생을 늦추게 만들었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기합 소리를 내며 무잔을 향해 달려왔죠. 무잔은 귀살대주의 검사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다름 아닌 무라타였습니다. 무라타는 뛰어와 무잔의 상처 속에 어떤 주머니를 그대로 잡아왔고, 무잔은 뭐한 녀석이냐며 무라타를 팔을 재생해 날려버렸죠. 무라타는 그 충격에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멈췄고 탄지로가 그런 무라타를 부착하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무라타는 뼈가 몇 군데 부러진 것 같아 라고 했고, 탄지로는 괜찮아, 너는 절대 죽지 않을 녀석이니까 이라며 따봉을 날려줬죠. 무잔은 도대체 저 녀석 내 몸에 뭘 넣은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모든 주들이 무잔을 향해 뛰어들었고 무잔은 나키메 지금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에 무잔이 있던 자리가 어떤 결계가 생기며 이 공간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주들이 무한성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죠. 탄지로는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긴장했고 만화에서만 보던 무한성에 실제로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엄청 웅장한 크기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탄지로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혈기들을 베어버리며 까마귀들로 하여금 주들의 위치 쪽으로 안내를 하라고 했죠. 한편 홀로 떨어져 있던 제이츠, 그에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고 뭐야 네 녀석 아직까지 살아있었냐? 라고 하며 카이아쿠가 등장했습니다. 제이츠는 너 정말로 혈기가 되어버렸구나
라며 일륜도를 꽉 잡았죠. 카야쿠는 나는 귀할 때 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한 존재가 되었고 비로소 상인 6이라는 자리도 하사받게 되었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로 영감은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을 알면 무척이나 좋아하겠지? 자신이 제자가 상인이 되었으니 말이야 라고 했죠. 그의 제이치는 엄청난 분노를 내뿜었고 할아버지는 미역이 혈가되어 오르는 바람에 할복할 정도의 수치심을 느꼈지만 그래도 탄지로의 편지 덕분에 할복하시진 않았지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미리 한껏 사이가 좋아진 랭코쿠 신주로에게 말해서 옛 명주 지고를 찾아가게끔 했고 그에게 자신의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비록 카야쿠 녀석은 혈가되어 버렸지만 그것은 그가 가진 원래의 천성이 그러했을 뿐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또한 당시의 자랑스러운 제자 제니치가 상인의 혈기를 퇴치하는 데 큰 활약을 하고 있으며 카야쿠 역시 꼭 제니치의 손에 죽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쓰여 있었죠. 카야쿠는 그 영감 성격에 자기라도 해볼 줄 알았는데 아쉽군 이라고 하며 번개호흡을 사용해 제니치를 공격했고 그 둘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제니치는 이대로 가면 승부가 제대로 나지 않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카야쿠를 이기 위해 만들었던 비장의수 활의 신을 시전하려고 했죠. 지금 이걸 쓰고 카야쿠의 혈기술을 맞게 된다면 자신은 이 싸움에서 이탈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카야쿠는 심상치 않은 제니치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나도 한번 전력으로 네 혁을 박살내주마 라고 하며 혈기술을 시전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카야쿠는 잉? 뭐지? 라며 돌아봤는데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오랜만이다 카야쿠 라고 하며 바이에흡 절태로 카야쿠의 몸을 박살내버렸죠. 카야쿠는 그 충격에 혈기술을 시전하지 못했고 그 순간 제이치가 활의 신을 사용해 카야쿠를 작살내버렸습니다. 제이치는 교메이씨가 와서 아무 부상 없이 카야쿠를 잡아냈다는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렸고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고 했죠. 타니로는 지고를 살리게 되면서 혹시 그 부분 때문에 제이치의 분노가 줄어들어 카야쿠에게 패배하거나 혹은 빈사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변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야쿠와의 원한이 있는 교메이에게 미리 말해 무한성에 들어가게 되면 까마귀의 안내를 통해 제이치를 찾아가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당신의 원수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다고 했죠. 한편 하즈 무이치로는 자신의 앞에 엄청난 기운을 내뿜는 검사혈기가 나타났다는 것에 몸이 떨리는 긴장을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이치를 보며 어째 너는 낯익은 느낌이 난다고 너는 분명 내 후손이라고 했죠. 무이치로는 그게 뭐 어쨌냐며 당신은 그저 혈기이며 내 적이라고 긴장을 티를 내지 않고 말했고 그대로 안개호흡을 시전해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의 검수를 전부 피해버렸고 그 나이에 그 정도 실력이면 아주 훌륭하구나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라고 하며 달의 호흡을 시전했고 진정한 검수를 보여주겠다며 무이치로를 향해 칼을 휘둘렀죠. 그런데 그 순간 탄지로가 뛰어와 해의 호흡으로 그 칼을 받아쳤고 영웅 등장 와타시가 키타 라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올마이트 대사를 따라했습니다. 타니로 속 종타쿠는 한 번쯤 이런 대사 해보고 싶었다고 라며 자아도취를 했고 무이치로를 절대로 여기서 죽게 할 수는 없지 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타니로를 보자마자 발작 버튼을 누른 것처럼 동요했는데 해의 호흡과 더불어 타니로가 끼고 있는 귀걸이는 요리치의 것이었기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래 요리치의 유지가 아직 이어져 내려왔단 거지? 네 형만큼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죽여주마 라고 한껏 달라진 분위기를 표출했고 타니로는 그 엄청난 압박감에 와씨 이거 큰일났다 이러다 죽겠어 라며 염치불문하고 어서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셨죠. 그러자 염조랭국 표주로가 탄조의 부탁이라면 얼마든지 라고 하며 화염의 호흡으로 뛰어와 코쿠시보를 공격했고 다른 쪽에서 역시 풍주 사내미가 꼴사납게 소리치지 마라 탄지로 라고 하며 바람의 호흡으로 공격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공격들을 달의 호흡으로 받아치며 막아냈는데 그 순간 위에서 음주우지 탱겐이 소리의 호흡의 공격으로 내리치며 이거 참 화려한 혈기구만 이라고 했죠. 타니로는 그에 씩 웃으며 자 어떻게 할 테냐 코쿠시보 라며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타니로는 미리 무한성에 들어서면 따로 임무를 부여한 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곧바로 까마귀의 안내를 통해 한 곳으로 최대한 모이라고 했었죠. 최종 구매에 참여하지 않았던 쿄주로와 탱겐이 코쿠시보와 만나게 되었고 타니로는 바로 이거지 라며 감탄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네 녀석들이 모여봤자 별 수 있겠느냐고 달의 호흡 참격을 수차례 날려냈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그의 참격은 방어를 교후해도 뒤로 멀리 튕겨나갈 정도였죠. 코쿠시보는 숫자가 많지 별거 아닌 녀석들이구나 라고 하며 가장 먼저 해호흡 꼬마부터 죽여주지 라며 다시 한번 참격을 날렸는데 그 순간 반점을 발현한 기후가
탄유로의 앞을 막아서며 무례호 잔잔한 물결로 그 잠객들을 쳐냈고, 사내막 큐즈로 무이치로 탱긴 역시 차례대로 간접을 발현해내며 순식간에 코쿠시보에 덤벼들어 각자의 공격을 해냈습니다. 코쿠시보는 이 시대의 검사들은 전부 반점이 있다니 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고, 시간이 갈수록 몸의 상처가 누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은 재생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결국 먼저 쓰러지게 되는 건 피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탄지로는 코쿠시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곧 시간이 되었을 텐데 라고 말했죠. 그때 암주 교메이 절퇴가 코쿠시보를 향해 날아왔고, 코쿠시보는 엄청난 파괴력의 공격에 몸이 튕겨 나가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뭐지 저 녀석은? 이라고 생각하며 그쪽을 봤는데, 교메이가 반점을 발현한 상태로 저벅저벅 걸어왔고, 주들은 최강의 전력 교메이가 등장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가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아니 지금 뭐야, 암주, 염주, 통주, 하주, 수주, 음주 6명의 주를 한꺼번에 상대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 거기에 저 암주 녀석은 다른 녀석들의 2배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 녀석들이 약단인 거 아님? 이라며 쫄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서 코쿠시보 녀석에게 비할 때 힘을 보여주자고요 라고 하며 자신은 한 발 뒤로 빠져서 명령만 해줬죠. 그의 모든 주들은 각자의 호흡을 사용해 코쿠시보를 몰아쳤고,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가졌음에도 모든 방향에서 쏟아지는 공격은 피할 수가 없었고, 겨우 발악을 해대며 달의 호흡 창격들을 쏟아내봤지만 오히려 그 매성 공격은 주들의 감각만 더욱 날카롭게 만들며 그들을 각성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탄지로는 주들에게 무아지경의 상태로 빠져서 상대의 모든 것을 느끼다 보면 상대방이 투명하게 보이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비치는 세계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소리쳤고, 코쿠시보는 저 녀석이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며 당황했죠. 그의 가장 감각이 뛰어난 교메이가 내비치는 세계를 가장 빨리 터득해 코쿠시의 몸통을 박살내버렸고, 천재인 무이치로 역시 탄지로의 말 듣고 내비치는 세계의 각성 후 코쿠시보를 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주들의 합동 공격에 목이 베이고 말았는데, 코쿠시보는 이대로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며 탄지로 녀석만큼은 꼭 죽여버리겠다고 괴물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그의 탄지로는 지금 너의 모습을 보라고, 그게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지 과연 검사의 모습이냐고, 너의 동생 요리치가 그 모습을 본다면 안타까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겠냐고 외쳤습니다. 코쿠시보는 탄지로와 요리치의 이야기를 꺼내자 자신의 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타락해서 뭐 얻으려고 하는 건지 공허한 마음이 들었죠. 그때 탄지로가 코쿠시보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해협으로 널 끝내줄 테니 저항하지 말고 요리치에게 죽는다는 생각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외쳤고, 코쿠시보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요리치 그저 난 네가 되고 싶었을 뿐이다 라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탄지로가 해협을 사용해 코쿠시보의 목을 다시 한번 베어버렸고, 코쿠시보는 쓸쓸하게 소멸하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막타 개꿀 이라며 쾌감과 함께 주변에 있는 주들에게 역시 탄지로 대단하다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한성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오바나야 미칠이 시노우에 맡겨놓은 나키메의 사살의 임무가 끝이 났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무한성의 붕괴와 함께 튕겨져 나온 무장, 모든 주들은 무장과 대치를 하게 되었고, 탄지로는 이제 마지막 싸움만이 남았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무자는 코쿠시보마저 무너진 상황을 보자 어떻게 우야시 당주도 없이 이렇게까지 분진할 수가 있는 건지 의아했고, 탄지로의 기호를 보고는 한눈에 지금까지 상황을 끌어간 장보인이 저 녀석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무자는 저 녀석부터 처리해버리면 될 거라며 그대로 촉수를 내뻗어 탄지로를 공격했고, 쥐들은 탄지로에 가는 촉수들을 필사적으로 잘라내버렸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장수를 지킨 느낌으로 탄지로를 호위했고, 무자는 그 모습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죠. 쥐들은 방어에 좀 더 특화된 방어조를 꾸려 후방에 배치했고, 공격에 특화된 쥐들을 전방에 배치해 무장을 공격했는데, 모든 쥐들은 반점을 마련해 강력한 검술로 무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자는 엄청난 재생력을 가진 최강의 열기, 겨우 목을 베어냈어도 곧바로 재생을 해버리는 압도적인 신체능력을 보여줬죠. 아무리 9명의 쥐들이 무장을 공격했어도 계속해서 재생을 해버리며 받아치다 보니 체력이 먼저 바닥나는 쪽은 쥐들이었고, 시노부의 독이나 사내미의 희열도 제대로 먹히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이 상황 역시 모두 예상을 하고 있었고, 조금만 더 주들에게 버텨주라고 했죠. 무자는 주들에게 광범위한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히려고 했지만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들은 크게 다치는 이가 한 명도 없었는데, 주들의 행동을 보아하니 무턱대고 자신을 베기 위해 공격을 들어온다기보다는
방어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느낌이라 지금 이 녀석들이 나를 앞에 두고도 목숨을 걸고 싸우는 느낌이 아니네? 라는 생각에 열이 받았습니다. 타이미는 젠장 이렇게 방어만에 대해서 어떻게 무잔을 이길 수 있다는 건지 라며 이를 부득 깔았고, 옆에 큐조로가 분명 탄지로에게는 방법이 다 있었고 탄지로의 계략은 언제나 성공했으니 그걸 믿어보자고 했죠. 무잔은 아무래도 나를 무한성 밖으로 몰아내고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려서 나를 소멸시킬 작정인가 본데, 해가 뜨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고 그전에 이 녀석들은 모두 내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며 더욱 과감한 공격을 퍼붓었습니다. 그러자 상대적으로 체력이 부족한 주들이 버거워하기 시작했고, 무자는 네 녀석부터다 라고 하며 족수를 꺼내 시노부를 향해 공격했죠. 그렇지만 기우가 무례호흡으로 시노부의 앞을 막아 철벽 방어를 했고, 에이 그렇다면 다른 여자주 먼저 죽여야겠군 이라며 미치를 향해 공격했는데, 그때 사주 오바나이가 뱀의 호흡으로 그 촉수를 잘라버리며 미치루에게 접근하지 마라 라고 싸늘히 말했습니다. 부자는 그 다음 버거워하고 있는 무이치루에게 촉수를 뻗어 공격을 했는데, 음주 탱겐이 그 공격을 소리의 호흡으로 베어버리며 우리 막내를 놀이할 수는 없지 라며 든든하게 막아줬죠. 부자는 그의 열이 받아 입으로 충격파를 모아 발사했는데, 그 순간 헤어흡 검술이 그 충격파를 박살냈고 부자는 그 검사를 보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수백 년 전 자신을 베어버렸던 검사 요리이치. 네 녀석 어떻게 살아있었던 것이냐? 라며 온몸이 공포에 경직이 되었죠. 요리치는 그때 못다 있던 혈기 사냥을 위해 천국에서 다시 돌아왔다 라고 하며 헤어흡을 시연해 그대로 뛰어나왔고 부자의 몸을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요리치 공개에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는데, 마치 예전의 트라우마가 떠오르며 베인 곳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이것이 바로 그자의 혁도 내 재생을 방해하던 그 검이라며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고, 무자는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쿄로는 어째서 무자니 탄지로의 공격에 저리도 고통스러워하는 건지 의아했죠. 탄지로의 검술은 기껏해야 일반적인 주들과 비슷한 수준, 결코 압도적인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기에 무자의 저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혈기 타마요가 옆으로 쓱 나오며 지금 무장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탄지로지만 그의 눈에는 탄지로가 탄지로로 보이지 않을 거라고 했죠. 탄지로는 시익 웃으며 역시 내 계략이 맞다며, 무장이 우부야시키 당주의 집에 찾아왔을 때 원작에서 타마요가 무장에게 자살 공격으로 몸에 여러가지 약을 집어넣었지만 이번에는 약을 집어넣는 인물을 무라타로 바꿨었고 그 이유가 이거였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원작에서도 이미 무장을 퇴치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인물이지만 그녀의 능력은 그보다도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었기에 살려놓았는데, 타마요는 무장의 저주를 벗어난 혈기이기에 무장을 공개할 수 있었고 타마요의 흑혈은 상대방에게 환각을 보게 하는 능력도 있었기에 탄지로의 모습을 요리치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을 해놓았던 것이었죠. 무장은 원래부터 엄청난 겁쟁이에 그릇이 작은 사내라 분명 요리치가 환생했다고 느끼면 곧바로 흔들릴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게다가 무라타가 집어넣은 무장의 재생 속도를 늦추는 약과 노화시키는 약이 서서히 발동이 되면서 탄지로의 칼에 베었을 때 혁도에 맞은 것처럼 재생이 되지 않은 걸 무장은 착각했던 것이었죠. 탄지로는 주들에게 지금이라며 무장에게 총 공격을 하자고 외쳤고 모든 귀살대 주들이 무장에게 자신의 원한을 담은 참격을 날려 무장의 온몸을 갈기갈기 베어버렸습니다. 무장은 그제서야 큰일이 났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피를 넓게 퍼뜨려 주들의 몸으로 들어가 기생을 하려고 했죠. 무장의 피가 주들의 상처에 닿게 되었고 무장은 내 피에 닿은 녀석들은 전부 혈가 될 거다. 너네 귀살대 검사끼리 한번 서로 죽이는 난전해보거라 라고 웃었는데, 탄지로는 그보다 더욱 비열하게 웃으며 네 녀석이 그런 추잡한 짓거리를 할 줄 알고 미리 각자 타마요로부터 혈기화가 되는 걸 막는 약을 받아놨지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마치 자신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듯한 탄지로의 비웃음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마지막 힘을 짜내 거대 베이비로 변신했죠. 그의 모든 주들이 그 공포스러운 모습에 긴장했는데 탄지로는 오히려 뵐 곳이 많아서 개이득이라고 마음껏 베어버리라고 사기를 증진시켰고 주들은 신명나게 무잔을 갈갈기 베어버렸습니다. 무잔은 그렇게 제대로 된 힘도 못쓰고 멘탈까지 무너진 상황. 탄지로는 이제 곧 동이 토올 시간이 된다며 타마요와 유시로에게 안전한 그늘로 피해 있으라고 했죠. 무자는 마치 악마 같은 탄지로의 미소에 치를 떨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녀석이 존재할 수 있는 거냐고, 예전에 만난 요리치는 순수한 강함에 웅장한 공포가 느껴졌다면 이 녀석은 마치 순수하게 기분 나쁜 공포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동이 토오르며 대지를 비춰오기 시작하자 탄지로는 씩 웃으면서 추잔, 넌 그저 내 시나리오에서 추하게 죽어갈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했고 무자는 내 이름은 추잔이 아니고 무잔이라고 하며 태양의 온몸이 타버려 소멸되었죠. 모든 주들은 승리에 기뻐했고
모두 지치긴 했지만 아무도 크게 다친 이가 없었기에 완벽한 승리라며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탄지로는 다 끝났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째선지 무장을 퇴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았고 설마 에필로그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며 한숨을 쉬었죠. 그렇게 모두 회복이 된 후 귀할 때는 마지막 조합회의를 열었는데 탄지로는 타마요에게 그 전에 부탁해 만들어 놓은 반점의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약을 모든 주들에게 나눠줬고 모두 부디 만수무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귀할 때가 해체하게 되었는데 원작과 전개가 달라진 바람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죠. 그것은 바로 여러 인물들이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하지 않은 것. 일단 풍주 시나즈가와 사나미는 무장 퇴치 후 동생 게냐와 사이가 이미 좋아진 상태라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고 음주 이텐게는 부상 없이 예쁜 아이 3명과 행복하고 화려하게 살아갈 수 있기에 그 누구보다 부러운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염주 랭곡 표주로는 염주 가문의 엄청난 긍지가 되어 아빠 신주로 동생 센주로와 함께 이후로도 약자들을 돕는 삶을 살게 되겠고 이노스케는 나비저택에서 자주 마주쳤던 아오이와 핑크빛 기류를 제니치는 인간이던 네리코와 핑크빛 기류가 생겼죠. 암주 교메 같은 경우는 최종 구매 끝나고도 뭔가 마음속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탄유로가 교메이를 찾아가 사실 예전 그 아들은 당신을 버리고 도망한 것이 아닌 당신을 구하기 위해 행동했다가 혈기들에게 죽은 것이며 당신이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요는 아직도 그날의 오해를 풀고 싶어 당신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교메이는 사요와 다시 만나게 되었고 마음속에 있던 모든 앙금이 해소가 되어 다시 그 아들을 거두어 살게 되었죠. 원작에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는 연주 미치리와 사조 오바나이는 죽음의 문턱을 경험하지 않아 여전히 서로에게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고 탄지로는 그 모습에 엄청나게 답답해 오바나이를 불러냈습니다. 오바나이는 무슨 일로 불렀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나는 미치를 좋아하는데 그녀에게 고백을 해도 괜찮겠느냐고 했죠. 그의 오바나이는 동공지진이 일어났고 깊은 고민을 하더니 너라면 아무래도 미치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그녀를 꼭 평생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난 미치리랑 그냥 잠깐 재미만 볼 거고 딱히 그녀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정도로 생각은 없다고 했죠. 그의 오바나이는 탄지로의 멱살 잡고 그딴 마음가짐이라면 당장 때려치라고 미치리를 그런 식으로 상처를 줄 거면 아무리 너라고 해도 용서치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도대체 왜 이러느냐며 설마 오바나이 씨는 미치리 씨를 사랑하기라도 하는 거냐고 물었죠. 오바나이는 그래 난 내 자신보다도 미치리를 훨씬 더 사랑하고 있다 라고 말했고 그러자 그 근처의 풀숲에서 휙 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바나이는 뭐야 누군가가 숨어있나? 라고 경계를 했는데 그 순간 풀숲에서 미치리가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울면서 뛰어와 오바나이를 껴안았죠. 오바나이는 이게 뭔 상황인가? 라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탄지로를 봤는데 탄지로는 내가 이런 것까지 해줘야 하나? 둘이 평생 행복하쇼 라고 하며 뒤돌아갔습니다. 탄지로는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는 이들을 보고 미칠에게 풀숲에 숨어 있으라고 한 다음 오바나이의 속마음을 넣어본 것이었죠. 그 뒤 시노부와 기우를 보니 뭐 아직 연인으로 제대로 발전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여러 번 기우가 시노부를 구해줬다 보니 함께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보였고 굳이 저 둘은 따로 붙여주지 않더라도 러브라인이 형성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탄지로는 마지막 주인 카조 무이치로는 어떻게 지내는지 보는데 엥? 무이치로가 왜 카나오랑 같이 알콩달콩 하고 있는 거지? 카나오는 원작에서 탄지로랑 이어지는 거 아니야? 나랑 알콩달콩 해야 되는데 그것만 기다려왔는데? 라고 당황했죠. 탄지로는 그동안 최대한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있었고 원작에 있었던 카나오와 동전 던지기라던가 병간호라던가 여러가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고 더군다나 카나오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도마전에서 카나오를 빼버린 것이 스노우볼이 되어 카나온 탄지로에게 딱히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노부의 소개로 무이치로와 만나게 되었고 둘은 시간이 갈수록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취하며 친해지게 된 거였죠. 탄지로 속 종타쿠는 절규하며 안돼! 이렇게 나만 배드엔딩으로 끝낼 수 없어! 다시 처음부터 할래! 라고 외쳤는데 그 순간 종타쿠는 현실로 돌아오게 되었고 눈물 젖은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꽤나 길었던 종타쿠 탄지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안 좋아하면 어쩌나 라는 불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재밌다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실 가상 시나리오 올릴 때마다 댓글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느낌의 주제 추천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
그런 댓글들 때문에 사실상 댓글을 안 보게 된 지가 꽤 되었었습니다. 뭔가 전부 해줄 수가 없기에 그런 댓글들은 부담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편에서는 재밌다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큰 힘을 얻었고 앞으로 좀 더 재밌는 걸 만들어보자 라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쭉 노력하는 종탁구가 되어볼게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